10년 뒤에 돌아보면 오늘 화가 났던 일이 기억이 날까요? 아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화를 참고 웃으면서 넘겼던 기억은 어렴풋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4년생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계산해 봅니다. 아니, 오늘은 계산 없이 가려고 합니다. 숫자도 없고 그래프도 없어요. 그냥 요즘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되뇌이는 말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둥글게, 둥글게. 얼마 전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도 성공할 가능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 눈빛도 다 똑같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하 관계가 굉장히 엄격하고 수직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반발을 못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오는 길에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이게 맞는 반응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시키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화를 밖으로 꺼내면 내가 손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를 내봤자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나만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관계만 불편해지고 다음날 출근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판단이 부족한 겁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장과 실무는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요. 아니면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내려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불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시킨 적이 있을 겁니다. 내 기준에선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화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웃자.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10년 뒤에 돌아보면 오늘 화가 났던 일이 기억이 날까요? 아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화를 참고 웃으면서 넘겼던 기억은 어렴풋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잘 넘겼지. 화를 참는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나,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성질을 부리면 그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합니다.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는 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뛰어나와요. 아빠 왔다. 그 순간 아까 그 화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아진 거예요. 퇴근하고 아내와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다가 웃는 순간 주말에 아이들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 이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화가 나는 일은 사실 내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걸 집까지 들고 오면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한번 숨을 고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만. 이 안에서는 그냥 아빠 그리고 남편이고 싶거든요. 오늘은 숫자가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꺼내봤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화낼 필요 없습니다. 성질 낼 필요 없습니다. 웃자. 그럼 적어도 좌절하지는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사람도 결국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직장에서 화나는 일 있으셨나요? 괜찮아요. 내일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웃으세요. 그게 오늘 하루를 가장 잘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불안은 그대로지만 오늘도 계산해 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파이팅!